인사이트. 안녕하세요, 특kim입니다. 오늘은 월렛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덥죠? 여러분들, 이 더위를 날리기 위해서 저희가 무슨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콜드 월렛 컨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특kim입니다. 오늘은 월렛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월렛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형, 그리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와, 오늘 핫 월렛과 콜드 월렛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식인 멀티시그 월렛까지 총 이렇게 세 가지의 기술적 분석 영상이 지금 시작될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에 다솜님께서 찍었던 영상 콜드라 영상 기억나시나요? 이 콜드라라는 이제 하드 월렛에 리뷰를 하셨죠. 이 콜드 월렛 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영상 보시면 더 뭔가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번 시간에 레저를 한번 받았었는데요. 그 BKC 컨퍼런스에서 삼성모가 하드 월렛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일단 이 하드 월렛, 콜드 월렛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재밌게 한번 영상 봐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목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콜드 월렛과 핫 월렛 어떻게 구분되고 이게 어떤 원리로 동작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멀티시그 월렛 많이 들어보셨죠? 다중서명 지갑, 이게 과연 어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갑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드 월렛과 핫 월렛 어떻게 비교하는지, 어떻게 구분짓나요? 콜드 월렛과 핫 월렛은 사실 콜드 스토리지랑 핫 스토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콜드 스토리지랑 핫 스토리지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차가운 저장소, 콜드 스토리지 이게 엄청 안전하거든요. 왜 안전하냐면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장을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라이빗키 생성을 하고 뭐 USB에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혹은 내 머리에 저장을 해서 그 엄청난 그 암호 머리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그 암호 키를 저장을 머릿속에 한다든지 혹은 종이 등 물리적인 방법들 다 콜드 스토리지에 해당합니다. 핫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하죠. 하지만 리스키, 위험하죠. 그 이유는 바로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 지금 보관을 하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키를 보관한다면 다 핫스토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온라인 지갑, 거래소 지갑 혹은 종이 등의 물리적 저장 방안이 아닌 것들이 바로 이제 핫스토리지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토리지랑 월렛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실상 스토리지는 이제 개인 키를 저장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이 개인 키를 저장한다는 개념인데 월렛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많은 기능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어떤 월렛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구현을 해놔서 스토리지 이외에 더 나은 기능들을 넣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명까지도 새로운 이제 키를 만들 수 있게 한다든지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한다든지 서명과 관련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 아이디 요즘 사용하기도 하고 뭐 지문 인식 등의 다양한 이제 어센티케이션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 스토리지랑 콜드 월렛이랑 과연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되는 것인지 하면 이제 뭐 인터넷과 끊어놓은 지갑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기능들이 있고요. 개인키 보안을 확보해놓기 때문에 개인키 해킹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이 콜드 월렛이 온라인이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대체 기능을 하죠? 어떻게 대체 이 트랜잭션을 보내고 거래를 성사시키는지 아주 궁금할 텐데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세요. 뭐 평소에 인터넷을 끊어놓고 쓸 때만 연결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게 제가 지금 이 트랜잭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을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넣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래 내역을 생성하겠죠. 제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겠다라는 정보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키로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 전자서명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겠지만 저만 이제 제가 식별할 수 있는 저의 정보를 통해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명을 한 이후에 세 번째 단계인 전송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둘, 셋 말이 맞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고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중에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콜드 월렛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프라인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거래 내역 생성, 두 번째 개인키로 서명. 이 두 부분을 콜드 월렛에서 해결하게 되면은 온라인에서 개인키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해당 개인키로 서명된 정보만 세 번째 단계인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드 스토리지는 이제 인터넷에 개인키에 관련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개인키와 관련된 정보들이 절대 온라인에서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 생성 및 서명하는 것은 개인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콜드 월렛이 책임져주고 있는 거죠. 서명된 데이터만 이용해서 전송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온라인과 연결을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트워크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콜드 월렛의 어떤 원리, 구동 원리를 좀 알아보셨다면 그럼 핫 월렛에 대한 보안이 안전하지 않은 건가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핫 월렛은 항상 안전하지 않는가?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보안 메커니즘들이 존재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실제로 거래소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뭐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을 한다든지 2차 인증이라고 하죠. Two-Factor Authentication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OTP, 여러분들 OTP, 구글 OTP 사용하시나요? OTP 되게 중요합니다. OTP가 있고요. 핀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계정뿐만 아니라 뭐 지문, OTP, 핀이 있고요. 이러한 핫 월렛에 저장을 하는 방식은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콜드 월렛에 비해 훨씬 더 편리하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거래소에도 콜드 월렛이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뭐 있죠? 자랑하는 거래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콜드 월렛이 있다는 게 어떻게 그럼 운용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쿼라라는 웹사이트에서 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어떻게 거래소들은 콜드 월렛을 유지하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거래가 엄청 많을 텐데 또 뭐 제한된 접근을 통해서 뭐 사설망 써서 재팅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뭐 거래소마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핫 월렛과 콜드 월렛 둘 다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핫 월렛을 사용을 하지만 콜드에 대부분의 금액을 저장을 해둬서 많은 예치금들이 이제 좀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할 때만 이제 이 핫 월렛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보장해 두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지만 블록체인에서 사실상 거래 내역들, 이 비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리고 돈 가격을 올려고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살지 이 올려놓는 금액들은 사실상 블록체인에 다 올라가는 것들은 아닙니다. 아시죠? 뭐 이것들은 이제 거래소의 내부 데이터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출 혹은 입금, 거래소에 직접 입금을 하고 거래소는 큰 지갑을 하나 들고 그 지갑 내에서 DB 내에서 저장을 해서 왔다 갔다 이제 돈 거래를 하는 것을 저장해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금액이 얼마 있는지만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블록체인에 사실상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핫 월렛을 사실상 사용을 하면서 최대한 입금하고 출금하는 거, 거래소 지갑에서 입금하고 출금하는 경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17년 7월에 코인베이스 회사에서 비트코인 인출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을 때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8월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새로 생기면서 그거를 좀 받으려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직접 자기 지갑, 개인 지갑으로 이제 옮기시는 분들, 인출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약간 지연이 있었는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콜드 월렛에 이제 다시 빼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충당하는 그런 형태로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콜드 월렛을 사용하지만 특정 부분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실제로 뭔가 이런 API라든지 서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핫 월렛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바로
답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운영해요. 네, 거래소는 둘 다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더라면 멀티시그의 월렛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중서명지가. 근데 이게 과연 이 핫 월렛, 콜드 월렛과 연관이 있는 건가?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멀티시그 지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시그 지갑은 다중서명 지갑이라는 뜻인데요. 멀티시그, 멀티 시그네처 지갑이죠. 이 다중서명은 이제 1인이 모든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자산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서명할 수 있어야지만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명이 하나의 지갑을 소유하고 있다 하면 이 3명의 개인 키가 그 중에 2개가 필요한다든지 3개가 꼭 필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인 키를만 지갑을 모두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더 시큐어, 보안적으로 되게 시큐어해지겠죠. 이 멀티 시그네처 월렛은요, 사실상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구성 요소는 아니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을 한다든지 혹은 실제로 빌트인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서, 하지만 대부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되고 있는 일종의 디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원래 내가 이 멀티시그 지갑을 따로 생성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디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중설명 지갑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누가 짜놓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멀티시그 지갑이 이제 디앱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좀 멀티시그의 종류를 좀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시그 월렛은 결국 어떤 지갑 소유의 책임을 좀 분할시키는 작업이라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종류가 사실 있어요. 제가 그 비트코인 위키에서 좀 가져왔는데 M of N, 그러니까 M 중에 N 개가 필요하다, 혹은 N개 중에 M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2 of 3, 예를 들어서 3개 중에 2개가 필요하다든지 3 of 5, 5개 중에 3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 똑같은 2 of 3더라도 사실 멀티시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제 핫 월렛을 좀 더 보안을 향상시키는 2 of 3 멀티시그 월렛을 좀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거래소 같은 경우 핫 월렛을 멀티시그로 사용한다면 온라인으로 자기들만의 이제 개인 키를 갖고 있고 종이 백업으로 하나의 개인 키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 비트코인 코인 보안 회사들이 존재하죠. 이 비트코인 보안 회사들한테 3번째 키를 맡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맡기게 되고 3개의 키가 총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보안 회사한테는 이렇게 맡깁니다.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기간별, 인출 횟수, 혹은 2단계 인증, 규제 환경 등등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만 트랜잭션에 서명할 수 있게 이 비트코인 보안 회사에게 맡겨놓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보안 회사, 이 보안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해킹을 당하더라도 비트코인 당연히 이제 해킹 당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3 of 2라서 자신들이 다른 개인 키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고, 혹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 보안 회사가 사라지거나 자신의 해킹 당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종이 지갑이 있고 그 사람들의 보안 회사의 지갑이 있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가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매우 안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보안 회사가 해킹을 당하는 거 외에 없어지더라도 자기네들 종이 백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개가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 핫 월렛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시그는 대부분 지금 거래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개인 키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식이라서 이렇게 핫 월렛 멀티시그도 사용하고 2핀, 2 어센티케이션 사용하고 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면 사실상 매우 안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지, 콜드 스토리지, 즉 콜드 월렛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멀티시그로 할 수 있는데요. 좀 같은 메커니즘,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 중 하나가 집에 보관되고 은행 금고에 보관되고 세 번째는 친한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제3자한테 보관을 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털렸어요. 그래도 어차피 2개가 털린 게 아닌 이상은 안전하죠.
굉장히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핫 월렛과 콜드 월렛도 멀티시그 방식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전하게 멀티시그를 운영하는 방식 외에도 재밌는 2 of 3 멀티시그 어플리케이션 구현 방식들을 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에스크로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스크로우, 여러분들 중개인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돈을 거래한다든지 이때 에스크로우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2 of 3 멀티시그 월렛을 하나 팝니다. 그다음에 이 파고 여기에다가 이제 구매자 판매자들이 돈을 위탁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구매자 판매자가 그냥 서명을 하고 그냥 거래를 성사시키면 되고요. 중개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명 개인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중간에 훔쳐 나갈 수가 없고요. 뭔가 잘못되면 환불을 위해서 구매자랑 재산 중개인이 나 이거 철회시킬래 하고서는 서명을 시키면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 of 3 멀티식을 통해서도 에스크로우를 구현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자녀 양육비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이의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건데 이 아이 한 명 있고 부모님 2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 양측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돈을 쓸 수 있고요. 혹은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돈을 자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2 of 3 멀티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3개 중에 2개의 개인키만 있어야지 서명이 가능한 방식 중에 다른 구현체로 볼 수 있죠. 또 이런 Term Saving Account for Child라는 개념도 있는데 구현하는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DL의 형태다. 즉 컨트랙트를 짬에 따라서 멀티시그가 구현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런 멀티시그 개념들을 컨트랙트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구현체를 만들 때도 필요하게 되지만 웨이브즈 같은 경우 그런 코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좀 제한적으로 튜링 컴플리트하지 않은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게 멀티시그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시그에 대해서 컨트랙트 개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 of 3도 있고요. 2 of 2도 사실상 2팩터 인증 지갑이라 하죠. 그래서 개인키 2개를 이용해야지만이 지갑에 서명을 한 후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 등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핫 월렛, 콜드 월렛, 그리고 멀티시그까지 해서 이 지갑의 어떤 보안 혹은 지갑의 원리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도움 좀 되셨나요? 와, 도움 되셨나요? 오늘 이 지갑의 구성 원리를 좀 이해 많이 하셨더라면 직접 컨트랙트를 짜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멀티시그 구현체들 한번 확인해 보신다든지 콜드 월렛을 사봐서 한번 해본다든지 다솜님이 영상 찍어준 것도 따라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월렛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다면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기술 주제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채널 꼭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에 항상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